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LEC와 LCS 그리고 추가적인 롤드컵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LEC에 대해서 준비해 와 봤는데요. 저희 이제 한국의 LCK와는 이제 LEC는 운영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LEC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자면, 우선 LEC는 스프링 때의 최종 순위랑 이제 서머 시즌의 정규 순위에 해당되는 점수를 이제 합쳐서 포스트 시즌을 이제 운영하게 이제 이렇게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스프링 때는 이제 매드라이온스, 로그, G2, 샬케, 프나틱, SK게이밍의 순서로 이제 등수가 정해졌는데요. 이 팀들에 대해서 약간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매드라이온스, 애매한 강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KBO로 따지면은 이제 LG 같은 팀이고요. 그리고 로그는 이제 신생팀인데 약간 강팀 그런 팀으로 이제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신생팀이 그러니까 이번에 신생된 건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19년에 창단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팀이고요. 그리고 G2와 푸나틱 이 팀들은 역사가 좀 깊은 유서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KBO의 타이거즈와 라이온즈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샬케는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매각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로 사라지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게이밍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팀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다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나마 약체로 해주고 있는 그런 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부터 차례대로 이제 90점, 70점, 50점, 30점, 20점, 10점씩을 이제 스프링 때 나누어 가졌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머 때 얘기를 해보자면 서머 때는 이제 순서대로 로그, G2, 매드라이온스, 미스피츠 게이밍, 그리고 푸나틱, 팀 바이털리티가 이제 1등부터 이제 6등까지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팀 미스피스 게이밍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미스피스 게이밍은 이제 한국인 탑솔러인 히리 선수가 이제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팬들이 더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 팀인 것 같고 팀 바이탈리티는 그렇다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머 때는 이제 아까 스프링 때와는 좀 다르게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차례대로 140점, 100점, 70점, 50점, 30점, 20점씩을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고요. 스프링 때와 서머 때의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 등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서머 시즌 때 6위 안에 들지 못하면 이제 스프링 때 얻었던 점수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머 때를 확실히 LEC 팀들은 더 열심히 준비할 것 같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 때 폼이 좋았다가 서머 때 폼이 안 좋아지면 이제 아예 이제 참여할 수 없는 포스트 시즌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를 매겨보니 이제 로그, 매드라이온즈, G2, 미스피츠 게이밍, 미스피츠 그리고 푸나틱, 팀 바이탈리티 이렇게 6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포스트 시즌 게임도 이제 LCK와는 많이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차례대로 얘기해 보자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눈높이 교육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자동적으로 5, 6위는 경기를 5, 6등은 무조건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5, 6등 경기에서 패자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번 시즌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나틱과 바이탈리티가 경기를 해서 이제 바이탈리티가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B 이제 1위는 3등과 4등 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위는 1위가 선택하지 않은 3, 4위 팀과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등인 로그가 미스피츠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동으로 매드라이온즈는 이제 G2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등과 2등 팀이었던 로그와 매드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B를 거쳐서 이긴 두 팀, 로그와 매드라이온즈죠. 그래서 이 두 팀이 경기를 하고 이 두 팀 경기에서 이긴 팀은 자동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와 매드라이온즈가 경기를 했는데 매드라이온즈가 이제 1, 2팀인 로그를 잡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이제 1순위 혹은 2순위 이제 롤드컵 진출을 따게 되었죠. 그래서 1, 2위의
아까 말했던 A죠. A의 승자는 이제 B에서 패배한 두 팀 중 정규 시즌의 순위가 더 낮았던 팀과 경기를 진행하고 이제 이긴 팀은 B의 나머지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푸나틱이 아까 1의 승자였죠. 푸나틱이 2에서 패배한 미스피츠와 경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스피츠를 푸나틱이 잡게 되면서 이제 푸나틱이 다시 또 B에서 말씀드렸던 B에서 패배팀이었던 G2와 이제 경기를 하게 돼서 이제 푸나틱이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D에서 이긴 팀이 깔야 된 것 같은데요. 아니다. D에서 이긴 팀이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푸나틱이죠. 푸나틱이 이제 C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제 한 팀,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인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쉽게 강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래서 푸나틱과 로그가 경기를 진행해서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받던 푸나틱이 이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매드라이언즈 상대를 이제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는 자동으로 플레인 스테이지로 서머 1등을 이제 하였지만 플레인 스테이지로 진출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고요. 푸나틱과 매드라이언즈가 이제 결승전에 맞붙었는데 푸나틱의 돌풍을 이제 매드라이언즈가 결승에서 잠재우며 매드라이언즈가 이제 1순위 그리고 푸나틱이 2순위로 이제 롤드컵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경기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유튜브나 혹은 다른 이제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매드라이언즈 팀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약간 이야기해 보자면 G2와 푸나틱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LEC죠. 죄송합니다. LEC 2회 우승에 성공한 팀입니다. 이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 선수들과 이제 용병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유럽 리그에 진출한 LEC에서 롤드컵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으로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위치에 이번에 서머리그 낮은 위치로 마무리하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이제 푸나틱도 마지막까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롤드컵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푸나틱도 이제 롤드컵에서 어떠한 돌풍을 다시 보여줄지 주목해 보는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은 경기를 이제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LE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희정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매드라는 팀이 이제 정말로 2010년부터 시작해서 푸나틱과 G2가 모든 LEC 우승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스프링, 서머를 매드가 먹으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라는 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해보자면 아르무트 선수가 있는데요, 탑에. 그 선수가 이제 갱맘 한국 팬분들에게 친숙하실 갱맘 선수가 키워낸 이제 탑솔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트위터에 도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엉뚱한 매력도 보여주면서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자주 보다 보니까 어느새 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선수의 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LEC와의 라이벌 중 하나로 이제 꼽히는 LCS가 있겠는데요. LCS 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녹음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말을 꺼내고 있는 LCS 파트를 맡게 되는 한채웅입니다. 일단 LC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0개 팀 중에 8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고 거기서 또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눠서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승자조 1라운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EG와 DIG의 경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EG가 3대1로 가볍게 승리를 했고 EG는 서머 때부터 점점 폼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C9 대 TL의 경기였습니다. 여기선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C9의 우세가 점쳐졌었기 때문입니다. C9의 탑솔러 퍼지가 퍼스트 팀 탑솔러였고 퍽즈는 항상 프롭에서 잘해왔기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TL이 가볍게 승리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패자조로 떨어진 두 팀과 함께 1라운드 보겠습니다. DIG와 IMT의 경기였습니다. 예상외로 IMT가 가볍게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옵니다.
패자조 2경기는 C9 대 GG였습니다. 역시 가볍게 C9이 3대0 완승을 거둡니다. 승자조 2라운드는 100 Thieves, 이제부터는 백도둑이라고 부를 팀인데 백도둑 대 이지였습니다.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백도둑이 승리하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로그와 담원, 매드 이렇게 세 팀 다음으로 롤드컵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TSM 대 TL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롤드컵 진출팀이 확정나게 된 이 매치업에서는 TL이 3대1로 정규 시즌 우승팀인 TSM을 꺾고 올라옵니다. 패자조 2라운드는 이지 대 C9이었습니다. 여기선 이지의 우세가 좀 젖혀졌었는데 오히려 역배의 팀이었던 C9은 이번에도 역배를 또 써내면서 절정의 폼이던 이지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둬냅니다. 다음 경기는 TSM 대 IMT였는데요. IMT가 한 세트를 딴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TSM이 3대1 승리를 거둡니다. 다음 경기는 준혁 씨가 좋아하는 표현이었죠?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TSM 대 C9이었는데요. 이긴 팀은 롤드컵행이었고 진 팀은 그대로 시즌 종료인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 두 팀이 2020 롤드컵 진출권을 두고 붙게 되었는데 올해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었죠. 작년에는 TSM이 3대1로 C9을 꺾고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C9이 3대2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LCK 팬들은 TSM을 좀 더 응원을 했을 텐데 TSM이 롤드컵에 진출하면 LCK가 우승을 하는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년과 19년 TSM이 롤드컵 진출을 하지 못했고 그때 LPL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던 것을 기억하면 올해도 그런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LCK 폼이 절정이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저 설명을 하자면 준결승 승자전에서 백도둑 대 TL이 붙게 되었는데요. TL이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TL의 원딜러 택티컬이 작년 서머 패왕의 폼으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드컵 3번 시드를 거들고 붙게 된 최종전에서는 백도둑 대 C9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백도둑이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C9은 LCS 3번 시드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C9을 뒤로하고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백도둑 대 TL이 붙게 되었는데 이번엔 예상외로 준결승 승자전 리매치였는데요. 예상외로 백도둑 이번엔 3대0 완승을 거둬버립니다. 심지어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엄청난 체급 차이로 우승을 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들을 모조리 살펴보며 얻게 된 결론인데요. 북미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롤드컵 확정인 세 팀 중 북미 출신 선수는 고작 3명밖에 없고 로컬 선수가 이렇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북미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백도둑을 제외한 다른 팀들은 타 지역 플레이오프 진출 팀에게조차 명함 내밀기 힘든 수준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백도둑에게 그나마 기대를 해야겠지만 북미는 승리 제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2020 롤드컵 TSM 북미 1시드였던 TSM의 0승 6패의 전설을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수준의 북미였습니다. 오늘은 약간 뉴스처럼 끝내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채영 씨가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북미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배를 노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4대 리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또 마이너리그 진출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확정이 안 된 지역은 일본 하나이며 일본의 팀에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비저죠. 에비저가 이제 계시는 DFM이 이제 결승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오늘 9월 5일에 열리니 어떻게 되는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목해 볼 만한 팀으로는 PSG 탈론이 이제 아무래도 그룹 스테이지에서 메이저리그 지역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PSG 탈론 또한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던 VCS 베트남이죠. 베트남 리그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룹 스테이지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이제 아까 희정 씨가 설명해 주셨던 유럽이 아마 그 한 자리를 가져갈
그 유럽의 3시드가 그 한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규 시즌 1위로 시작해서 1위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해서 이제 3위까지 내려왔는데 또 이제 어쩌다 보니 그룹 스테이지로 진출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 정말 어부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외에 롤드컵 예상 날짜와 패치 버전, 개최지 이런 롤드컵 관련 소식을 잠시 짧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상 날짜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지만 9월 말에서 이제 11월 초까지 롤드컵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패치 버전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이 나온 게 없지만 11.18 혹은 11.19 버전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프로리그에서 변동이 있을 만한 너프와 버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프에서는 레넥톤 제이스가 이제 지금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레넥톤은 재기 불능의 너프를 받고, 그리고 제이스 또한 초반이 강력하면서 후반 또한 강력하다는 강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힘이 좀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핫한 애쉬, 바루스, 아펠 이런 원딜 구도에서 이 세 원딜이 너프를 먹으면서 또 이즈리얼의 티어가 올라갈 것으로 막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칼리스타 또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좋은 티어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또 11.17 패치에서 고스트 선수가 좋아하는 세나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담원의 포스를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프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탈리아, 럼블, 릴리아라는 AP 정글이 이제 버프를 받으면서 미드에서 AD 픽도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키아나, 징크스, 유미, 조이 등의 픽은 유의미한 버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에서 티아멧과 굼드라, 이제 굶주린 히드라죠. 그 두 아이템이 너프를 먹으면서 카밀, 우르굿 이런 픽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패치 버전 이야기를 해보았고 1.9 패치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최지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개최지가 원래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개최지 변경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라이엇 측에서 유럽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도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에리스 해설진의 개인 방송에서 전화 통화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너 월즈 해설하려고 마드리드 가니?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서 정말 갑분싸가 나왔다고 해요. 한 10초간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마드리드가 지금 스페인의 백신 접종률이 70% 가까이가 넘으면서 꽤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마드리드가 아닐까라고 모든 롤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는 에리시의 매드라이언즈의 그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제 매드라이언즈가 또 홍구장 버프를 받아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도 기대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왈롯의 전통 문화죠. 예측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예측을 간단하게 우승팀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이제 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SKT T1 원합니다. 제가 LPL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T1 경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전 재밌게 보는 팀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T1 팬 입장에서 뿌듯한데 저도 팬심을 담아서 T1 우승 혹은 담원과 T1이 결승전 내전을 이제 또 보여주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원래 팬인 거랑 이제 오른손을 걸고 투표를 하라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두 분 다 이제 오른손을 걸라고 하면 담원에 좀 더 기울어질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담원 우승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모두가 LCK를 응원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이제 진짜 우승팀을 맞추는 게 진짜 이제 실력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LCG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메드라인수의 저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승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드리드에서 이제 개최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팬 버프도 받고 구장 버프도 받고 이제 많은 이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메드라이온즈가 네, 우승을 이제 뭐 한국 팀과 결승을 치러서 우승하지 않을까. 네, 우선 저기서 매국노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이건 네, 정당한 그거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 뭐, LEC는 우승을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습니다. 다음 네, 저는 최용 씨와 마찬가지로 담원 기아의 우승을 점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담원 기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김동준 LCK 해설위원이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 현재 LCK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담원이 쉽게 우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칸 선수 트래시 토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말에 자신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팝에서 다 쓸어버릴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쇼메이커 선수가 페이커의 눈물을 보고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쇼메 선수가 또 이번 결승전에서 해줬던 것처럼 롤드컵 결승에서도 뭐 한 건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진혁 씨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칸 선수가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잖아요. 이제 그렇죠. 남자라면 가야 할 그곳으로 멀리 떠나실 예정인데 그 전에 칸 선수의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한 번은 보고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칸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시즌을 보낸다고 항상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롤드컵 소식에 대해서, 롤드컵을 앞두고 그 e스포츠 소식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잘 정리를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보를 보고 유익하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이 조금 조금 긴 느낌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